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주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해산되고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정식 출범하는 이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석은 작년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맡았죠. 그래서 2020년 총선 패배 이후에 이어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너지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1년 2개월 만에 본인의 임기는 2년인데 1년 2개월 만에 대표 자리에서 자동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됐고 모든 권한을 갖게 됐고 곧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8월 28일 날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뻔한 이재명 대표와 맞상대가 됩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맞상대를 하게 되죠. 오늘 오전에 전국위원회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70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했죠. 당헌 개정안은 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그동안은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 대행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직대 직무대행 권성동 아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은 서류상으로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의 바탕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여기에 올려서 추인을 의결을 받았고 또 화상위원총회를 열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주호영 이렇게 공개를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추인이 됐습니다. 모두 115명의 현역위원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73명이 참석을 했는데 100% 찬성, 주호영 안 찬성. 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ARS로 4시 반, 5시 이렇게 표결을 했죠. 자, 그리고 최고위는 이렇게 되면 즉시 해산이 됐고 최고위원회가 해산이 되니 이준석 대표도 자리가 없어졌죠. 그 전에 최고위원들 전부 다 사퇴했습니다. 김용태만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김용태만 남아있었고 다 사퇴를 한 상황에서 해산이 됐고 이준석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보유하게 됐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5시 45분에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정들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금 언제까지 활동할 것이냐 또 성격 같은 건 정하지 않았죠. 성격이라는 건 혁신 비대위냐 아니면은 전당대 준비만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냐 이 이야기인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오늘 내일 중으로 비대위원 15명 이내로 둘 수 있는데 한 9명 정도로 둘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대위원을 내부 대 외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친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직은 미지수고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신속하게 비대위원까지 선임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기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앞으로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질 겁니다. 본인이 계속 SNS 활동을 하고 하겠지만 방송국에서 계속 마이크를 주지도 않을 테고 자, 가장 관심은 이제부터는 집권 여당 이 당대표가 누가 될지,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당대표가 누가 될지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김기현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재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당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안철수 의원이 현재는 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당에 있다가 합당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 세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대표 이 자리에는 윤석열 윤심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국민의힘 안에 친윤 의원들이 있는데 친윤 의원들이 사실상 결정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친윤에서 민들레라는 모임을 다시 띄웠죠. 민들레, 이 민심 들을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 모임이 지금 최대한 70명 선까지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윤계가 주도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115명이니까 70명이면 과반수로 훌쩍 넘기는 이 모임에서 띄워주면은 안철수는 당선이 유력해지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안철수냐? 뭐 아시다시피 이 현재 지금 안철수 지금 많이 의미가 희석이 됐지만은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공동정부의 의미가 퇴색이 됐지만은 특히 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때 그때 장제원 의원 친윤의 핵심 인물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자, 우리와 같이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한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까지 쭉 우리가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첫 여당 대표 이를 시켜주는데 그 약속은 지키겠죠. 지금 가뜩이나 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좀 안정적 이미지의 안철수 대표, 여당 대표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전에 민들레 모임을 만드는데 앞장섰었죠. 그런데 결국 그때 근성동도 견제를 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사조직이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니 일단 이선으로 물러섰지만 그래도 이 민들레는 친윤의 핵심 조직입니다. 여기서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밀게 되면 안철수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친윤계 안에서 만약에 마땅한 주자가 딱 떠오른다면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죠. 가령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 원내대표 임기입니다. 그것을 그만두고 도중에 출마하려는 명분도 좀 상당히 약한 상황이고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장제원 출마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주자가 없는 친윤계에서 안철수를 밀어서 당대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안철수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초대 국무총리 이야기도 나왔었지만은 그때 어쨌든 당에서 하겠다고 가지 않았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총리를 안 했다. 안랩 백지신탁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총리 자리도 마다하고 당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당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차기 대권을 노리겠다. 자, 이 구상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밝힙니다. 오늘 이준석이 퇴장하는 날에 안철수 의원이 토론회를 하나 열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 이렇게 열었는데 이 토론회 자체가 세력 확대를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권 도전할 거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전당대회가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답을 드리겠다 하면서 한 말이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사실은 당권 도전 선언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그리고 전당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 시기에 대해서 9월, 11월, 내년 1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전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올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참고로 잘 알려졌지만은 안철수, 이준석은 천적이죠. 오늘 이준석이 물러나는 마당에 안철수가 확 부상이 되는데 아마 이준석은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그렇게 반대를 했죠.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어쨌든 단일화는 됐는데
그때 과거에 그 선거에서 2번이나 안철수에게 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안철수와 감정이 많죠. 그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어쩌면 이준석은 예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정부가 돼서 들어오면은 당으로 들어올 텐데 본인의 당원 위치가 흔들릴 텐데 여당이 되면은 워낙 해놨던 일들이 많아서 뭐 가출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서울시장 되면은 지구를 뜰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준석이 예측을 어느 정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오늘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준석 반발에 대해서 안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다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기서 자고우면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으로서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 계속 소송 강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사실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지 않나.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멈춰야 할 때다.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자, 8월 28일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죠.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이러면 9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10월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10월, 11월까지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려면은 9월 아니면 11월 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9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만약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 8월 28일 날 출범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9월에 혹시 출범할지도 모르는 안철수 대표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 이재명 대 안철수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겠죠. 전국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리고 아마 그 구도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5년 후에 대권 경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